여기 위에다가 빈 공간에 적읍시다. 그 노란색 화살표는 다 미분을 의미하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이 미분의 미분 계수가 의미가 뭐였지? 미분 계수가 뭐야? 은지야, 미분 계수가 뭐야? 지금 미분을 7단로 내내 하고 있는데 지금 미분을 대답 못하면은 도대체 다찮아. 뭔데 미분이? 접선의 기울. 그거는 이제 기하학적 의미고 미분 1항이라고 했을 때 정의가 순간 변화율이잖아. 평균 변화율이 비슷한 순간 변화율이지. 그래서 그 어떤 함수의 순간 변화율이 바로 미분 계수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x랑 y를 우리가 설정을 하면, 예를 들어 x는 시간, y는 위치야. 그러면 위치에 대한 순간 변화율은 뭐야? 순간적인 변화하는 비율. 변화율이 뭐야? 바로 그게 속도를 의미하잖아요. 속도라는 거는 빠르기인데 순간적인 속도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리고 너네가 또 구분해야 되는 게 순간 속도, 그냥 속도가 있어. 아유, 왜 이래? 평균 속도, 순간 속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 속도의 속력이 될 수가 있고, 순간은 생략해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속도라고 하면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평균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평균 속도는 뭐야? 걸린 시간분의 이동 위치 변화잖아. 일단 그리고 속도랑 속력은 구분할 수 있지. 속도는 뭔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자. 자, 스칼라량 벡터량이 있어요. 배웠어 최근에. 과학과에서 배웠어요. 그래. 뭔데 그래서? 네가 배운 거 스칼라량인 거야. 하나는 다양히 있고 하나는 별로. 근데 그게 뭔 줄 알아? 뭐가 확률은 50%. 방향이 있는 게 뭐야? 벡터? 오, 잘 찍노. 맞고요. 얘는 크기만 있는 그 단위를 스칼라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벡터량은 크기랑 방향이 같이 있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넓이나 길이 같은 건 뭐야? 스칼라량인 거지. 넓이랑 길이에 방향이 있어. 그 다음에 벡터량은 위치 변화. 그 다음에 스칼라량은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 거리. 오케이? 그
방향을 뭐로 표시하냐면 뭐로 표시하는 줄 알아 혹시? 그렇지, 부호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이제 그 문제마다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이 뭐야? 플러스 방향, 위쪽이 플러스 방향 이렇게 되고, 수직선 위에서 얘기한 수직선 자평면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쪽으로 가.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 그 플러스 방향이래.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반적으로 그런 말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러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위아래라고 하면 위쪽이고 오른쪽 왼쪽이라면 오른쪽이 일반적으로 플러스 방향이다. 그래서 아무튼 방향은 부호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칼라랑은 뭐가 있냐면은 길이, 부피, 넓이가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바로 거리가 스칼라량이라는 거, 이동 거리. 그 다음에 벡터량은 다른 거 생각이 안 나네. 벡터는 뭐지? 벡터는 뭐 있냐? 배웠다며. 다 배운 거 아니야? 아무튼 위치, 속도, 가속도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위치랑 속도, 가속도는 방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이제 차이를 설명하자면,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서 한 바퀴 돌았어. 그러니까 운동장 한 바퀴 돌았어. 그러면 위치 변화는 오는 거야. 0인 거지. 움직이지 않았자, 시작과 끝에. 근데 이동 거리는 뭐야? 한 바퀴인 거지.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위치 변화라는 것은 시간에 우리가 변함에 따라서 얼마만큼 위치가 변화했냐, 그거를 의미하는 거야. 최종 결과론적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앞으로 10m 갔다가 뒤로 3m 왔으면 이동 위치 변화는 7m가 되는 거고 이동 거리는 13m가 되는 거지. 그렇게 차이를 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일단 그것부터 구분한 다음에, 자 봐라, 우리가 간단하게 적을게. 평균 변화율은 평균은 델타 x분의 델타 y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맞죠?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표현하면. 근데 그 x가 예를 들어 시간이야. 그럼 시간의 변화량분의 얘가 y가 예를 들어 위치야. 위치 변화라고 하면 얘는 뭘 의미하는 거니? 평균 속도가 되겠지. 왜?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에 대한 평균 변화율은 결국 평균 속도일 거 아니야. 속도라는 거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의 그 빠르기를 나타낸 거잖아. 그래서 시간분의 위치로 구하지? 시간분의 위치 변화. 오케이? 그럼 거기에서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평변에서 이제 순간 변화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평균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율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됐었지. 쉽게 말해서 미분하면 된다 이거야. 미분 계수를 구하면 돼. 어떤 점에서. 그래서 순간 속도 혹은 순간 속력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점에서의 순간적인 빠르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의 속도 속력을 구하려고 하면 위치랑 거리가 시간에 따른 그 변화가 식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걔를 미분하면 뭐다? 속도랑 속력이 되는 거지. 여기서 이 속도랑 속력은 뭐가 생략된 거다? 너는 뭐 질문만 하면 가. 뭐가 생략된 거라고? 적어놨잖아. 안 보여? 생략할 수 있는 건 순간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의 의미는 순간 변화율이야. 뭐에 대한? 위치랑 거리에 대한 속도랑 속력은 순간 변화율에 해당돼요. 평균 변화율은 이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을 의미하겠지. 평균 변화율은 평균 속도랑 평균 속력을 어떻게 구해?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로 구하면 돼. 그거는 미분이랑 상관없다. 근데 이제 순간 속도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미분계수, 어떤 특정 점에서의 미분계수로 구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간이 1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라 라고 하면 미분해서 1 넣으면 된다고. f 프라임 1을 구하면 된다. 알겠어요? 그게 끝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반대로 가는 게 적분이거든.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죠. 미분의 반대가 뭐야? 적분이고 적분도 이제 뒤에서 배울 거잖아. 배우고 나면 이 반대로 가는 과정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위치를 알면 속도 구할 수 있고 속도 알면 가속도 구할 수 있거든. 그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고 가속도의 절대값이 가속력이라 생각하면 돼. 크기만 있는 단위니까.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얘를 알면 다 알 수 있는데 반대로는 못 가잖아. 속도를 아는데 이제 위치는 못 구하잖아. 근데 적분을 배우고 나면은 반대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끝이야 내용이.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보자. 125페이지. 자, 30m 높이에서 25m의 속도로 위로 던진다 돌을. 거기서 시간에 따른 뭐가 나와 있어? 시간에 따른 뭐라노? 네? t초 후에 뭐가 나와 있어 지금? 높이가 나와 있잖아. 그럼 t초의 높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가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라고. 그럼 이 식이 그러니까 요렇게 할게. 30 플러스 25t 마이너스 5t제곱. 이 ft는 뭐다? 위치 변화다라고 보면 돼. 높이니까.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부호도 있어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 2초 후, 3초 후 속도를 구하래. 2초 후 속도를 구하래. 뭔 말이야? f 프라임 2를 구하라는 거. 3초 후 속도를 구하래. 뭘 구하라는 거야? f 프라임 3을 구하는 거잖아. 미분부터 할까? 뭐야?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 자, 2초 때 속도는 뭐예요? 플러스 5. 그 다음에 3초는 마이너스 5. 그럼 봐봐. 위로 내가 던지는 그런 행위를 한단 말이야. 뭘 던지냐? 돌을 던져. 근데 위로 돌 던지면 되나? 안 되지. 내가 맞을 거. 아니 위로 던지면 내가 맞잖아. 위로 던지면 안 돼? 이렇게 던지면 내가 맞잖아. 그러니까 살짝 앞으로 이렇게 던진다 하면은 위로 던지면 이 방향이 위쪽이 뭐겠어? 플러스라고 했지? 이쪽이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러면 플러스 속도가 플러스 5라는 거는 어떤 단소리야? 2초 때는 위로 가고 있다는 소리지. 마이너스 5라는 건 3초에는 내려가고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속도 구했고요. 땅에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진다. 높이가 뭐? 0인 거지. 높이가 0인 t를 구해도 돼. 그 다음에 혹은 아니 높이가 0인 걸 구해야 돼. 0인 거 하면 있으면 돼야 돼. 여기다 무슨 소리 하면은 t가 마이너스 1 또는 6인데 t가 뭐겠어? 6밖에 안 돼. 시간이 운수이 뭐고? 시간이 운수일 수가 없잖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최고 높이 도달할 때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이 높이가 최대일 때를 구하라는 거야.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얘는 이 이차함수잖아. 지금 이 높이의 형태가. 그럼 얘가 최대값을 언제 가져? 공통이라서 오늘 했는데. 최대값을 언제 가져? 닿잖아. 빨리. 2분의 5일 때. 그러니까 꼭지점 가잖아. 위볼이니까. 그래서 얘는 위볼이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이의 최대값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해석을 해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위로 가다가 최고 높이 도달하고 딱 반대로 밑으로 가잖아. 그래서 얘를 적어놔. 운동 방향이
보이나?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해석을 해보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위치든 아니면 거리든 그 변화하는 걸 봤을 때 위치의 변화랑 그 거리의 변화가 운동량 바뀐다면은 증가하다가 감소 혹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 지점이잖아. 뭐라 그래 그걸? 극대극소라 하죠. 그럼 극대극소는 우리 어떻게 찾니? 미분에서 0되는 걸로 찾잖아. 미분에서 0된다 해서 하면 극대극소야? 미분에서 0되면 극대극소야? 그건 또 아니죠. 0되는 지점 중에 뭐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극대극소지.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 위치 자체가 여길 때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야? 미분한 게 0인 지점 중에 뭐가 있을 수 있다? 극대극소가 있을 수 있다 있잖아. 그럼 얘는 지금 t가 2.5일 때 0이 되는데 거기서 극대를 가지니? 가지잖아.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되니까. 그래서 얘는 t가 뭐일 때? 2분의 5일 때 최대 높이가 된다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미분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 얘가 지금 그 높이가 2차 함수니까 우리가 바로 이제 꼭지점이 최대구나 구할 수 있는데 3차, 4차 되면은 미분해서 0되는 극대극소를 찾는 게 더 빠르겠지.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래. 평균 속력이 뭐야?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안에 이동거리. 그래서 걸린 시간은 몇 초야? 땅에 떨어질 때까지 6초고요. 이동거리를 보면 최대 높이를 구해보면 몇이야 이거? 최대 높이 2분의 5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게 몇이냐? 최대 높이는 61.25랍니다. 그럼 봐봐. 내가 30m 높이에서 61.25까지 될 때까지 던졌다가 이렇게 떨어져. 그럼 올라간 게 몇 미터니? 31.25겠지. 내려간 건 몇 미터? 61.25겠지. 이동 거리는 몇? 이거 몇이야? 92.5고 위치 변화는 뭐야? 30이에요. 시작과 끝. 그래서 평균 속력은 6분의 뭐다? 92.5인데 평균 속도는 뭐예요? 6분의 30 다르다. 알겠어? 그래서 속도 속력을 구분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거. 구분할 수 있겠죠? 스칼라랑 벡터는 똑바로 위로 던지는데 어떻게 저기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뭐? 던졌더니 떨어져. 예? 아 살짝 앞으로 한 거지. 머리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럼 똑바로 던졌대? 저렇게. 똑바로 위로 던졌다 했네? 바람이 불었겠지. 얘는 왜 이렇게 던지는 건데 돌을? 똑바로 샀다. 사람이 아니겠지. 사람이란 말이 없네. 똑바로 던지면 안 된다? 돌아가지고 도망갈게. 아! 맞네. 던지고 내가 뒤로 가면 되지. 자, 그래서 유제 1번 풀어봐. 그 다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그 시각에서의 위치가 나와 있어. 자,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고 아까 했던 거네 뭐야?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간. 극대극소라 했잖아. 극대극소 어떻게 찾아? 미분에서 0되는 지점 중에 부호가 바뀌는 지점. 그래서 미분부터 하면은 뭐예요? 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 그럼 0되는 게 뭐냐? 감사한데? 2랑 8이네? 그러면 운동방향 바뀌는 지점 2랑 8에서 둘 다 부호 바뀌니? 바뀌니까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간은 2초와 8초 둘 다 됩니다. 자, 2부터 9까지 최대 속력을 구하래. 자, 속력은 뭐라 그랬어? 속도의 절대값이랬어. 속도는 뭐야?
위치 미분하는 거지. 위치 미분하는 식 이거잖아. 얘의 절대값이 뭐다? 속력이다. 그럼 이 안에 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t축이라 하면은 뭐야? 2랑 8에서 연계는 아볼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근데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게 바로 속력 그래프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래? 2부터 9까지 최대 속력은 어디일 수 있어? 여기거나 여기거나 둘 중 하나에 비교를 해야겠지. 9에서는 몇인데? 9는 81 빼기 90 플러스 16 7인가? 꼭지점 몇이야? 원래는 몇이었어? 5 x-5의 제곱 컴마 플러스 마이너스 9? 5 컴마 마이너스 9야? 그럼 여기 뭐 있어? 5 컴마 9겠지? 그럼 최대 속력은 뭐냐? 9인 거죠. 유제 2번 3번 다 해봐. 그 다음에 수익선 위에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래프 분석하는 게 똑같이 그래프는 지금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속도가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어떻다가 일정하다가 어떻게 된다? 감소해서 0까지 된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면은 너네가 이제 정지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속도가 일정한 거는 움직이는 겁니다. 속도가 0인 게 뭐야? 정지. 그래서 얘가 아무튼 그런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찾으래요. 그러면 속도에서 얘가 이제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거든. 가속도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속도에서? 미분한 걸 했잖아. 그럼 이 그래프의 미분 계수가 바로 뭐다? 가속도일 거 아니야. 그럼 이 그래프 상에서 의미가 뭐라고? 미분 계수가? 접선의 교육이잖아. 접선의 교육이 점점 어떻게 돼? 점점 0에서 점점 증가하다가 작아지다가 뭐가 되노? 0이 되죠. 어디에서? 1에서. 그럼 1부터 2까지는 뭐야? 가속도는 0이죠. 그러다가 2부터 3까지는 뭐야? 기울기가 음수로 일정. 그래서 음수가 뭔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2, 3이다. 일정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 개형 일단 3개 다 똑같잖아요. 그 중에서 뭘 판단하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이 극대값, 가속도에서 극대값이 K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요. 그럼 K보다 커질 수 있어, 작아지? 커 작아? 소윤아, K보다 커 작아 여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K보다 커질 수 있어? 아니면 K보단 작아? 어떻게 알아?
자, 여기서 이 사이에서 기울기가 K인 게 뭐야? 그게 뭐 있나? 이렇게 이게 뭐야? 기울기가? K잖아. 1분의 K니까. 그럼 얘랑 비교하면 돼. 얘보다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지는 지점 있어? 있잖아. 더 커졌다고 짜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K보다 더 큰 지점이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3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 이제 4번 풀어보세요.